morning sun, your sleepy smile, holding hands, staying for a while. 진산이란 풍수지리적인 의미로 한 마을의 뒤쪽, 특히 북쪽에 위치하여 그 마을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산을 말합니다. 선인들은 이 진산이 그 지역에 생기를 주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주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진산은 서울로 치면 청와대 뒤 북악산, 개성은 송악산 등이 이에 해당하겠군요. 그렇다면 이 용두산의 위치는 그 족보를 살펴봅니다. 백두대간에서 가지를 친 한강지맥이 삼계봉에 이르러 남으로 가지를 칠 때 그 사이에서 발원하는 강이 섬강인데, 그 섬강지맥은 치악산 남대봉에 이르러 다시 좌틀하면서 제천지맥을 내놓고 그 사이에서 제천천을 발원시킵니다. 그 제천지맥이 석계한봉을 지나 피제점에 이르러 피제에서 올라오는 일반 등로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일반 등로로 올라 피제점에서 그 제천지맥에 접속하여 오미제, 성안제, 용두산을 거쳐 681.3봉에서 지맥을 버리고 우툴하여 일반 등로로 내려와 비룡담 저수지에서 마무리하게끔 산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지금 우리가 걷게 될 이 산줄기 속에 산줄기에 관한 공부거리가 잔뜩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세한 것은 졸조 현우와 걷는 지리산 405쪽 이하를 참조하시고, 돌이켜보면 약 20여 년 전 한창 산줄기 열풍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을 때 이 산줄기에 대하여 갑론을박 논쟁이 심하였습니다. 산줄기에 대한 논쟁의 주제는 백두대간이냐 아니면 태백산맥이냐의 다툼이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징화학적 개념의 백두대간을 우리나라의 산줄기 기본 개념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일본이 고토 분지로 알려준 태백산맥식의 지질학적 개념의 산맥을 산줄기 기본 개념으로 봐야 하느냐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결국 백두대간이 판정승을 하여 교과서에 산줄 개념이 등재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역사학계 못지않게 뿌리 깊게 남아있는 지리학계의 일제잔재의 저항은 대단하였습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한편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섬강지맥이니 제천지맥이니 하는 지맥의 이전 이름은 영월지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줄기 연구에 큰 획을 그으신 신상경표의 저자 박순태 선생님은 이 부근의 산줄기를 정리하면서 산줄기를 산자 분석의 원칙에 따른 흐름보다는 유역을 중심으로 산줄기를 그어 삼계봉에서 가지를 치는 물줄기를 볼 때 남으로는 평천강과 섬강을, 북으로는 홍천강과 소연강의 역할에 대해서 소홀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월지맥이니 춘천지맥이냐 하는 이름으로 산줄기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산자분수령의 대원칙에 어긋나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개선, 정리한 것이 바로 대한상경표입니다.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산줄기 개념들을 보면 백두대간을 떠난 대간줄기는 1421.9km 지점인 오대산 두로봉에 이르러 서쪽으로 가지를 하나 치게 되는데, 이 줄기가 한강에 에워싸고 있는 줄기라 하여 한강지맥이라 부릅니다. 엄격하게는 북한강지맥이라 불러야 할 이 한강지맥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그 맥을 다하는 도산거리 약 164.3km의 산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한강지맥은 서진을 하다가 50.2km 지점인 삼계봉에 이르러 남쪽으로 가지줄기 하나 내놓게 되는데, 산자 분설의 원칙에 의거 그 가지줄기와 한강지맥 사이에서는 물줄기 하나가 발원하게 될 터, 이 물줄기가 섬강이고 이 가지줄기는 당연히 지천인 이 섬강이 그 모천인 한강과 만나는 점에서 그 맥을 다하게 됩니다. 이에 그 가지줄기 도산거리가 111km이고 그 가지줄기는 한강지맥에서 가지를 친 줄기이며, 섬강이 그 모천인 한강에 합수되는 합수점 요건 등 지맥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으니 그 물줄기 이름을 따 섬강지맥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강지맥은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섬강지맥의 치악산 남대봉에서 좌측으로 산줄기가 하나 가지를 치는 게 보이는데, 이 가지줄기와 섬강지맥 사이에서 제천천이라는 지천이 하나 발원하게 됩니다.
같은 이론으로 이 제천천이 모천인 한강에 합수되는 지점에서 이 가지줄기는 맥을 다하게 될 터, 그 줄기는 개념도에서 보듯 가막산, 석계암봉, 용두산, 갑산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 도상거리가 30km가 넘는 85.5km에 달하고 이 역시 지맥 요건을 갖추었으니 이 산줄기를 그 물줄기의 이름을 따 제천지맥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천지맥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개념도를 보니 제천지맥을 분기하고 남는 산줄기, 즉 가창산에서 0.9km 더 지나는 곳에서 평창관과 한강이 만나는 곳으로 진행하는 산줄기가 보이는데 이는 물줄기가 너무 짧아 합수점을 논할 계제도 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조들이 물려주신 이 산줄기 개념을 잘 이해하고 선용할 필요가 있을 것인 바 대한상륙부에서는 이렇듯 합수점형이나 울타리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반도의 모양에서 산줄기가 강, 호수 혹은 바다에서 그 맥을 다하는 경우 그 도상거리가 30km가 넘을 때 이를 산줄기형이라 하여 산줄기 체계에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가창산 분기점에서 맥을 다하는 평창강과 한강의 합수점까지 도상거리가 30.9km가 되니 이 가지줄기 역시 지맥에 편입시키면서 그 지맥의 이름은 그 산줄기상의 저명한 산 이름인 태화산에서 그 이름을 차용하여 태화지맥으로 명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상경패 입장에서 보면 신상립회의 영월지맥은 해체되어 섬광지맥과 제천지맥 그리고 태화지맥으로 분류가 되니 산줄기를 보는 시각이 유역을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산자 분설의 원칙에 충실하냐에 따라서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 생각만 가지셔도 됩니다. 사설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정맥이나 지맥은 고사하고 백두대간을 진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대간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정맥과 지맥을 접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산줄기 산행을 더 멋지고 의미있게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길게 써봤습니다. 그럼 오늘 산행 들머리로 갑니다. 이정표도 있는 등 제법 등로도 잘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방댐 표지석도 보이고 이곳은 기도터 산벌레기 딱 좋겠군요. 낙엽이 워낙 깊어 산불내기 딱 좋겠더군요. 아까 기토터 빨리 없애버려야지. 그러고는 임도에 오릅니다. 여기서 좌틀하여 능선 위로 붙습니다. 확실히 우리 같은 산줄기파들은 능선 산행이 아니면 금방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는 삼거리봉에서 제천지맥길을 만납니다. 모죄에서 올라오는 길, 이쪽은 용두산으로 가는 길. 창공 선배님은 실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마등령님 환대 감사드립니다. 오미제를 지납니다. 10년 전 오미제 정경. 기록을 보니 2015년 11월 11일 제가 이 제천지맥을 하면서 이 길을 지났었는데 도대체 기억이 하나도 없군요. 이렇게 생긴 소나무도 있군요. 저도 마등령님과 한컷. 조망을 하시는 두 분. 왕박산, 가창산 부근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배경은 웬만큼 나온 것 같습니다. 단체를 한번 찍으시고
이번엔 의자에 올라가서 용두산이 보이고 859.9봉에 올라 주위를 감상합니다. 석계암봉과 중앙바위봉이 가막산. 지금은 기억도 안 나지만 저길 가면 기억이 다 날 듯합니다. 치악산 남대봉과 비로봉일 듯. 저 봉우리가 성산인가? 용두산이고 그 뒷봉우리가 송악산. 조망이 제법 그럴듯합니다. 제천 주변 돌아다니만 할 것 같습니다. 제천 지맥만 다시 걸어볼까요? 산 목록을 한번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그마님이 송환제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군요. 지맥을 한 40개 정도 남겨놨다고 하던데 빨리 한 방에 해치우시지. 제 산행 기록을 보니 10여 년 전에 이곳은 이 정도는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십 년 전 이곳의 모습입니다. 데크도 생기고 천천히 올라가니 용두산 정상입니다. 정상석과 3등급 삼각점을 확인합니다. 송악산과 우측으로 38동 국도 건너 제천지맥에서 벗어난 왕박산 무등산이 보이고, 그리고 가창산 등 지맥길이 보입니다. 의림지 좌측이 개나리 공원묘지. 제천의 진상 맞습니다. 기념 촬영 한번 하시고 오늘 만나 뵈서 영광이었습니다. 오래오래 뵙지요. 마그마님은 제가 한창 지맥 산행을 할 때 만나 함께 미친듯이 산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노모께서 홀로 계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셔서 무박 산행을 못하게 됨에 따라 차츰 지맥 산행을 멀리하게 되었고, 그 바람에 저는 70개 정도에서 멈추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백두대간과 지리산 책을 집필하는 시간을 벌게 되었는데 그게 소득이라면 소득이었습니다. 다시 지맥 산행을 재개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이제는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 그런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오늘은 용두산이라는 짧은 산행을 통해 마그마님과 산줄기를 추억할 수 있는 멋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창공 선배님도 8년 만에 뵈었고, 마등녀님, 조원대장님도 함께 행복한 산행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님, 원더우먼 총무님, 점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